안녕하세요. 디시백 터보 19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의 출력, 연비, 매연, 소음, 진동, 오염 동시에 잡으려면 공연비 개념부터 정립되어야 합니다. 디시백 터보와 터보차저, 슈퍼차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메이커에서 추진하는 방향과 디시백 터보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디시백 터보, 터보차저, 슈퍼차저 왼쪽 그림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에너지를 사용해서 흡입공기를 가압시킬까? 이 부분을 보면 디시백 터보는 낭비되고 있는 역류 에너지를 활용해서 흡입공기를 가압시키는 것입니다. 터보차저는 낭비되는 배기 에너지로 흡입공기를 가압시키는 것입니다. 슈퍼차저는 엔진에서 연료를 사용해서 발생된 동력으로 흡입공기를 가압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장점을 보겠습니다. 디시백 터보는 낮은 RPM, 높은 RPM 흡입공기를 가압하게 됩니다. 터보렉 발생을 시키지 않습니다. 또 기존에 있는 터보렉도 상쇄시킵니다. 터보차저는 높은 RPM에서 흡입공기가 가압됩니다. 슈퍼차저는 낮은 RPM, 높은 RPM 모두 흡입공기를 가압시키게 됩니다. 터보렉 발생 안합니다. 그럼 단점을 보겠습니다. 디시백 터보는 단점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터보차저는 낮은 RPM에서 흡입공기를 가압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인터쿨러는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터빈 쪽에 고온으로 배기가스가 나가기 때문에 일체로 되어 있는 터보차저가 뜨겁습니다. 그리고 회전축으로도 뜨거운 열이 흡기로 전달되기 때문에 온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터보렉이 발생합니다. 슈퍼차저는 연비 저하 현상이 생깁니다. 엔진의 부하가 증가하고 소음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비교란에 한번 보겠습니다. 디시백 터보는 한번 장착을 하면 고장이 없습니다. 고장이 발생될 수가 없습니다. 연비 향상 효과가 나옵니다. 연소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연비 향상 효과가 나온다. 그리고 손실되는 역류 에너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예요. 그리고 역류에서 발생하는 충격파를 활용해서 엔진 오염을 감소시킵니다. 또 흡기 및 배기관에서 역류로 인한 소음, 적지 않은 효과가 있습니다. 엔진의 회전 저항을 줄여주기 때문에 부하 감소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행 중에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뗀다거나 또 스타트를 하기 위해서 가속 페달을 밟는다 하거나 했을 때 밟을 때는 힘이 잘 붙고 발을 뗄 때 감속이 느리게 되고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터보차저는 고장이 많습니다. 왜 고장이 많으냐? 터보차저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기 감압이 안 됩니다. 또 엔진 오염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토크가 정상적으로 나오기 전 낮은 RPM에서 흡입 공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 오염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 슈퍼차저, 터보차저보다는 고온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고장이 적습니다. 배기 감압 안 됩니다. 이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메이커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뭡니까? 낭비되는 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그래야 보편화된 기술이 될 수 있다예요. 그리고 전 RPM 영역에서 효과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배기구로 나오는 배기가스 에너지, 이 에너지로 하는 것은 터보차저인데 엔진에서 흡기 및 소음기 전단에서 발생하는 역류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 디시백 터보입니다. 이렇게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수십 년간 써왔던 연료절감기, 출력정감기, 또 아류기 이런 부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플런저 펌프, 디젤 엔진에서 불안자 펌프를 합니다. 틱에서 자동차 엔진을 보링을 해봤다거나 정비를 해봤다 하시면 플런저의 유효 용적을 크게 하면 아니면 유효 용적을 적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유효 용적을 크게 하면 출력이 증가하고 매연이 증가합니다. 유효 용적을 적게 하면 출력이 감소하고 매연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했죠.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플런저 펌프 뒤쪽에 볼트를 열고 잠그고 해서 출력을 올린다, 매연을 줄인다. 이런 방법으로 했는데 이것은 연료 분사량을 가지고 조절하는 것입니다. 공기를 조절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연료 분사량을 가지고 조절을 한다 하면 터보네일 엔진에서 연료 압력 값을 변조하면 됩니다. 공회전에 0.7V에서 풀악셀일 때 3.8V 정도 전압이 나오는데 이 전압을 낮게 변조하면 출력이 증가되고 매연이 증가합니다. 전압값을 높게 변조하면 출력이 감소하고 매연이 감소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정류 다이오드를 넣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보조 이식으로 해서 보조를 만들어서 넣어서 출력을 향상시킨다, 연비를 향상시킨다, 변조를 해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전압값을 변조하는 거예요. 그럼 전압값 변조하면 공기는 똑같은데 연료 분사량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엑셀 신호값, 이 값을 변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압값을 작게 변조하면 출력이 감소하고 매연이 감소합니다. 전압값을 높게 변조하면 출력이 증가하고 매연이 증가합니다. 자동차 메이커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호값만 변조하는 거고 분석임을 하는 거예요. 이슈 자체에 정상적으로 전달되어야 될 전압값을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흡기 센서 값을 변조한다. 이 부분입니다. 흡기 센서 값을 변조하는 것은 흡기 센서가 QT 타입으로 나오는 게 있고 아날로그 타입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 흡기 센서 통로에 일정 부분을 막아주면 풍속이 빨라지죠. 그러면 공기량이 많이 들어왔다 해서 출력을 증가시키게 되고 매연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실제 공기량은 똑같아 아니면 더 줄어든다예요. 그런데 작으면 풍속이 빠르기 때문에 공기가 많이 들어왔다고 판단하고 연료 분사량을 정량을 합니다. 그럼 출력 올라가겠죠. 반대로 흡입 공기 속도를 느리게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느리게 하면 우회로를 하면 됩니다. 흡기 센서 통로를 지나가지 않는 우회로를 만들어서 옆으로 돌려버리면 흡기 센서 쪽으로 공기가 흡입되는 양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희방 연소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출력이 감소하고 매연이 감소합니다. 그럼 이 부분이 뭐냐? 결과적으로 센서 값을 변조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날로그 타입으로 나오는 전압값 0.9V에서 3.8V까지 전압값이 움직이는 흡기 센서, 이 값을 올리게 되면 흡입 공기가 많이 들어왔다 해서 연료 분사량을 늘리게 될 것이고, 전압값을 떨어뜨리면 흡입 공기가 적게 들어왔다 해서 출력이 감소하고 매연이 감소할 것입니다. 이런 것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자동차 메이커에서 완성된 자동차를 어떤 신호값 하나를 건드려서 출력을 올린다, 매연을 감소시킨다 하는 거죠. 피시백 터보와는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과거에 카브레터 엔진이 있었죠. 택시 차량들 많았습니다. 그러면 카브레터 엔진의 원리를 보시면 흡입 공기가 들어올 때 흡입 공기 속도에 따라서 연료량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트로틀 바디를 열어주면 공기가 많이 들어오겠죠. 그런 조건이 되면 연료 흡입되는 양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연료 입자가 진공으로 당겨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길같이 당겨진다고 보고 연료 입자가 길게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료가 빨려 들어가는 부분 전단에 와류기를 부착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와류로 인해서 연료 입자가 잘게 쪼개집니다. 그러면 연소실 안에 들어간 연료 입자가 많아지죠. 그러면 표면적이 증가하게 되고 연소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출력 향상, 매연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차량들은 MPI 엔진, GDI 엔진, CRDI 엔진, EUI 엔진 이렇습니다. 그래서 연료 분사 압력을 높여서 연료를 부하 형식으로 뿌려줍니다. 그러면 와류기 효과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연소실 안에는 어떨까요? 밖에 와류기를 장착했다고 해서 연소실 안에 그 와류가 형성돼서 유지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이러한 카브레터 방식의 와류기 효과가 있었다, 수많은 택시 운전자들이 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지금의 엔진에, 디젤 엔진에 효과가 나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은 이 추억을 가지고 5만 차량에다 효과 있다고, 전 세계 차량에 효과 있다고 떠들어댑니다. 좀 한심한 부분이 많죠. 자,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자, 흡기 라인에 저항체를 부착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든 상관없습니다. 흡기구에 저항체를 넣어 놓으면 저부하 영역, RPM에서 출력이 향상되고 매연이 감소합니다. 그런데 고부하 영역, RPM에서 출력이 감소하고 매연이 증가합니다. 와류기 달아가지고 고속주행 한번 해보세요. 긴 오르막길 한번 타보세요. 그러면 생깁니다. 그리고 매연이 많이 나와요. 딥페퍼가 있으면 안 보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시내주행을 탄다 하면 천천히 갈 때 발을 살살 건드리면 힘이 있어. 매연 적게 나와. 또 매연 테스트 할 때 부하를 안 걸은 상태에서 쭉 밟으면 어떻게 합니까? 매연 적게 나와요. 그냥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부작용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와류기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흡기 라인에 바깥에서 자석을 감는다거나 이렇게 세라믹을 감는다거나 원적외선 방사물질을 감으면 어떻게 될까요? 관 내에 공기 흐름을 방해합니다. 와류기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흡기 라인에 저항체를 붙이게 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의 운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다 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튜닝을 하면 오픈 흡기를 많이 합니다. 오픈 흡기는 흡기 저항을 줄입니다. 그런데 오픈 흡기를 하시는 분은 대체적으로 속도를 원합니다. 고속주행, 고RPM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오픈 흡기를 합니다. 오픈 흡기를 했을 때 뭐가 문제냐? 저부와 저RPM 영역, 이때는 터보렉이 더 발생한다는 거죠. 떠요. 차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저부와 저RPM에서 출력 감소 현상이 생기고 면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고부와 고RPM에서 속도를 쫙 낸다거나 긴 오르막길을 쫙 탈 때 출력이 향상됩니다. 면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호불호예요. 양쪽을 다 건져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보겠습니다. 가변배기입니다. 가변배기는 저항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가변배기를 쓸 때 낮은 RPM 저부하 영역에서는 순정 상태로 돌리고 높은 RPM 고부하 때는 오픈을 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가변배기로 해서 그냥 다 열렸다고 생각하면 저부하 저RPM 영역에서 출력 저하, 매연 증가 현상이 발생하고요. 고부하 RPM에서 출력 증가, 매연 감소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변배기로 열었다 닫았다 하죠. 이거를 정상적으로 하려면 모든 RPM 영역 데이터를 넣고 모든 부하 영역에 데이터를 넣고 조직을 짜서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가변배기가 그만큼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배터리 전압 안정기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신차에 적용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압 안정기를 달면 콘덴서 뭉치를 달죠. 아니면 2차 전지를 달죠. 그래서 전기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제품들은 전압을 너무 높게 나오게 하는 것도 있고 어떤 제품은 전압을 너무 낮게 나오게 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메이커에서 생산한 ECU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하면 ECU가 나가버립니다. ECU는 정상적인 배터리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허용치를 두기 때문에 전압 안정기를 달아놨다 하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놓게 됩니다. 전압 안정기를 달아서 전기가 빠르게 보급되고 빠르게 충전된다 하면 지연 타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연 타임이 줄어들면 실제 연료 분사량이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전압 보정을 합니다. ECU에서는. 그래서 전압 안정기를 달았을 때는 연료 분사량이 많아지는데 ECU에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통계를 내지 못하면 트림 연비는 상당히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트림 연비를 맹신하면 판단력이 흐려진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달아서 실험할 때는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 거리, 적재량, 날씨, 온도 이런 걸 다 해서 실제 주유량이 얼마다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압 안정기 달고 제일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보정치가 있다는 것을 간과한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 연비와 트림 연비 차이가 더 많이 나기 때문에 판단이 흐려지게 됩니다. 맹신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압 보정은 주관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시간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보정을 해나가기 때문에 이런 전압 안정기를 달았다가 툭 떼는 순간에 갑자기 차가 힘이 없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보정하는 시간, 그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전기에서 나오는 교류가 직류로 바뀌는 과정에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다이오드 성능이 좋지 않을 때 교류 노이즈가 엔진 쪽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그 노이즈를 얼마만큼 잡을 거냐 아니면 잡지 않아도 상관없느냐 이 부분인데요.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어느 정도 평균값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애프터마켓에서 투자할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하면 ECU나 TCU가 멍텅구리 된다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연료 라인에 저항체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 연료 라인에 저항을 주는 방법은 자석을 붙인다거나 연료 라인에 연료통을 만들어서 흐름 속도를 줄인다거나 또 세라믹 물질, 원적외선 물질 이런 물질을 가지고 연료 라인을 감싼다거나 했을 때 저항이 강하게 걸리면 출력이 감소하고 매연이 감소합니다. 왜? 연료 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항을 줄였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저항을 줄이게 되면 출력이 증가하고 매연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연료를 건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플런저 펌프 똑같다는 원리예요. 연료를 많이 공급하면 출력이 올라가는데 매연이 많이 나오고 연료가 잘 안 들어가게 하면
출력이 감소하고 매연이 감소한다.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오는 연료 절감기 튜닝 제품들 많이 나와 있죠. 많이 나와 있는데 수십 년간 성공한 아이템이 없다는 것. 왜 없느냐? 자동차 메이커에서 만들어진 엔진에 그 값을 약간씩 변주하기 때문에 이론도 없고 개념도 없는데 신호값이 조금 틀어지도록 만든다거나 공기 흐름량을 줄인다거나 또 전기 공급량을 줄이거나 늘려서 이상을 줄 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연료 절감 1%, 연비 향상 1% 이것을 위해서 움직이는데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는 출력, 연비, 매연, 소음, 진동 동시에 잡아야 기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렇게 나와서 좋다 합니다. 그런데요. 근거를 밝혀라, 이론을 밝혀라 하면 아무도 꺼내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